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대표 우혜진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만 쏙쏙 꼽아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장의 이 디커플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히나 중소형주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배경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덕구 대표님, 오늘 한 1,000여 개 정도가 코스닥 안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특징 좀 발견하셨어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코스닥이 빠지는 거를 뭐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매수하기 또 좋은 타이밍인데, 오늘 빠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부터 해서 트럼프 테마가 워낙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네. 미국 내에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변동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갖고 있는 답답한 종목들보다는 내가 빨리 지금 변동으로 수익화를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시장에 보시면은 뭐 섹터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경협 이쪽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장내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공짜로 안 해줄 거다. 그러니 뭐 너희들끼리 알아서 전쟁을 더 계속 하든 아니면 전쟁 빨리 협상하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좀 여파가 날개짓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닥 오늘 하락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닥 하락은 큰 의미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님, 오늘 뭐 사야 되겠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혼재돼 있는데 오늘 네. 굳이 사야 된다면 이유가 어떤 거일까요? 우선은 아까 앞에서 뭐 코스닥의 그 하락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네. 말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계속 좀 말씀해왔던 것 부분들, 요즘에 테마 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따라타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고점에 굉장히 물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선은 저는 최근 증시는 조정시 매수 관점, 이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질 때, 그리고 사실 지금 한 주도주가 계속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치고 올라가고, 테마성으로 좀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또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급락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테마가 나오면 또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조정 시에 그럼 저희는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우혜진 대표 역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 대표님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파월의 발언도 사실은 시장에 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 인플레 2% 도달할 것이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국내장은 언제쯤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우선은 국내장은 언제쯤 분위기를 받아갈까? 사실 저는 이전부터 조금 느껴왔던 거지만,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뭐 FOMC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엄청 크게 좀 우리 장에 반영이 뭐 크게 상관없이 뭐 이 진행이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원래 이전 같은 경우는 발언을 했다면 그 다음 바로 증시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그냥 우리 증시대로 올라갈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올라가는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좀 신경은 안 써도 된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사실 있습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올해 들어서 계속 화두인데 오늘은 특히 투자자들께서는 약간 희망을 가지셨다는 분들은 좀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혜진 대표가 오늘 바라볼 전략 한마디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우혜진 대표의 오늘 전략 한마디는 기다림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기다림도 투자다. 앞서서 제가 좀 언급한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많이 따라탔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트렌드성으로 자리 잡고 우리 산업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섹터들, 관련 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너무 따라타고 있던 분들의 시장을 봤을 때
사실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수익을 봤던 거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손실을 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다림도 투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은 그 위험한 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기다림도 투자다 좀 이런 전략을 가져가자. 조정 시에 매수해서 기다리면 올라간다. 사실 뭐 우리가 은행처럼 뭐 1, 2년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요즘 보면은 뭐 주 단위로 좀 순환매 장세, 월 단위로 순환매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뭐 계좌 수익률은 뭐 늘어난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마음이 편해요. 네. 사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답답하게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주 단위, 뭐 길어봤자 월 단위의 기다림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 시에 오늘 같은 장 매수하면 기다렸다가 수익 날 수 있다. 그 기다림 길지 않을 것이다. 전략을 주셨고요. 김덕구 대표님의 전략 한마디도 한번 보겠습니다. 망치와 모루라고 남겨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시장 좀 애매하다. 그에 맞는 전략 가져가자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망치와 모루 전략은 증시에 어떻게 좀 적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 됐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말씀드리면 결국 시장은 우리가 방향성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이 뭐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주 자체를 완전히 지금 손을 놔버린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는 여전히 지금 홀딩 전략을 한 주 더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좀 유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좀 폭락장이 나왔다, 뭐 여기서 공포 매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좀 사지 못했던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서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전략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섹터 하나하나 종목들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트럼프 관련주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관련주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저희가 어제도 다 한번 점검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한번 볼게요. OX 팻말로 좀 큰 그림에서 트럼프 관련주 전략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비슷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김덕구 대표님은 트럼프 관련주 안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방산주는 좀 어떨까요? 사실 방산주가 누가 당선되든 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안 사십니까?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 기대가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종목이 많이 가려질 걸로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일단 방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오늘 건설주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죠? 전쟁이 끝났습니까? 자,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겠습니까? 더 시간이 오래 가길 바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집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상인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무기 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미국 제품들을 수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먹거리를 놓친다라고 생각할까요?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방산 수출을 하는데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렇게만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유럽에서는 기존의 방산 군수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가 프랑스랑 독일입니다. 근데 지금 EU의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고요. 지금 최근에 영국의 체인한 자주포 이거 수출 취소된 것도 독일에서 지금 로비해가지고 이거 밀어붙인 상황인데 지금 유럽 내에서도 EU 회원국끼리만 좀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가 한국에 너무 많이 캐파가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미국 제품을 왜 안 사주냐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방산 제품들 가지고 군수 제품들 가지고 이제 실적을 잡는다. 수출만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반드시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방산 종목들도 이제는 종목이 분류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은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나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풍산 여기에 또 이제 현대로템까지 좀 주목을 해본다면은 폴란드의 지금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공장 차려서 만들면은 한국산이 됩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한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경제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접근을 한다는 거는 유럽 내 제품을 쓴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 전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뭐 풍산, 한화 그리고 현대로템 이 기업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매수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들이 뇌리에 좀 박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소외된 종목들도 지금은 두들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혜진 대표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트럼프 테마다라고 하기에는 뭐 9월 달에 2차 TV 토론회도 있고 11월 달에 투표도 있고 지금까지 한 4개월 어간이 남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기간이니까 이거는 자칫 트럼프가 당선까지 된다면 테마 이전에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초기 시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방산도 얘기했었지만 건설주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건설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이 건설주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의 트렌드로서 건설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거품이다. 오히려 건설주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주는 보시면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 섹터에 대해서 우선 오를 들었잖아요. 네. 오를 들은 이유는 그래도 지금 이 트럼프발 테마, 조금 단기적인 그래도 테마라고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당선이 된다면 이게 트렌드성으로 자리 잡아갈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놔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이 트럼프발 이슈가 아무리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도 조금 더 오래 길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장세에서 앞서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올라가는 테마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 테마들이.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은 땡겨서 봤을 때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땡겨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성으로 우리가 조금 단기적이지만 테마성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매수가 좀 매력적인 짧게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해놓으면 지금 저점 구간에서 사실은 계속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 언급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럴 때는 이미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집을 지으려면 건설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저점에서 조금 싼 가격에 사놓고 기다리면 그게 테마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테마성으로 끝나더라도 이 부분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이 나와 줄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시기에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매력적으로 좀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까지 신조어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가 될지 이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갈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수익 한 번은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 대표님 그러면 좀 바닥에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좀 GS건설, GS건설 최근에 사실은 좋지 않은 이슈들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많았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하고. 건설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GS건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GS건설 지금 굉장히 또 주가도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 좀 아무래도 건설사 중에서 우리가 또 프리미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S건설 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했을 때 GS건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 이외에도 사실은 GS건설이 또 사업하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나가 있기 때문에 뭐 폐 쪽으로도 폐 폐기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산업군에서 봤을 때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GS건설을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트럼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 눈에 떴던 속보 중에 하나는 부통령이 결정된 것 같아요. 이 39살의 오하이오 상원의원 제이디 벤스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철저히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요즘에 뉴스 기사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것 같아요. 전기차를 아예 그냥 싸그리 전기차를 이 땅에 발을 못 디딜 정도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라는 정도로 강한 스탠스인데, 그런데 어저께 테슬라는 또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빨로 계속해서 우리 2차 전지가 우크라이나 떠나서 아니면 트럼프 떠나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런 트럼프와 관련돼서 우리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테슬라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확실한 디커플링이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다 끝났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통령도 이제 부통령 후보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도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각 국가별로 지금 이제 수장들의 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특징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인사들이 대거 지금 기용이 되고 있고 발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 진영의 정치적 진영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센 사람이 결국 당선됐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오하이오에서도 당선되고 뭐 거론되고 있는 이 부통령 후보라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민주당이 그동안에 2차전지 잘 가고 있던 내연기관 다 올스탑 시켜놓고 2차전지 쪽에 너무 강하게 밀다 보니까 중국만 배불려줬다, 뭐 이런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내연기관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똑같이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 공약으로서 이렇게 좀 접근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투자를 한다. 이제 뭐 이번 7월달 정도는 아무래도 뭐 트럼프, 아까 이제 저희 우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좀 관망을 하거나 오히려 좀 일주일 뒤부터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러면 테슬라 그냥 끝장나느냐? 어차피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었다는 걸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테슬라는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자재 수급이나 원료 수급을 부품 조달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에 지금 공장 착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양산 시설이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무관세 혜택을 지금 받고자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회 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뭐 조금 내가 현금이 지금 빨리 조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뭐 2차 전지는 이제 끝장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여러모로 이슈거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혜진 대표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의 하락폭을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좀 맞닥뜨릴 것 같으세요.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주식 좋은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5년 전을 복귀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증시가 좋았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한국에는 좋을 게 별로 없는 거 혹시 아닙니까? 저 워낙 이 트럼프는 자국 우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미국이 정말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트럼프의 그 미국의 대선이 또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의 테마성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뭐 대선 이후에도 대선 그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당선이 된 이후까지도 사실 많이 움직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냥 우리 증시는 우리 패턴을 찾아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당선 그 대선 준비 기간부터 당선될 때까지,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런 테마성의 미국 그 대선의 테마가 좀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의 그런 흐름들을 찾아갈 거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우리 증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갈 거다.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뭐 어닝에 대한 프락시, 지금 실적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특히 2분기 실적이니까 그런 연관선상에서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트럼프 전반적인 관련주는 오늘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기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약간 지금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긴가민가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 이름을 딴 회사를 미국에 상장까지 시켰죠. 티커가 DJT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테마로 좀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밈화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사실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돼서 얘기가 되는 게 뭐 반감기 들어가고서 주가가 뭐 빠지고 있더라,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인주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다.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폭등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 안에 이틀째 뜨거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해서 좀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사실 이것도 트럼프 후보와의 어떤 연관성을 지으려면야 또 지을 수 있는 게 워낙 트럼프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겼던 터라 여기에도 전기차와 신재생의 같은 일환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나? 이것도 고민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고 일단 국내에서 현대기아차가 7월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승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산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자동차주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우혜진 대표님은 안 사겠다라고 주셨는데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부문 미국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또 사상 최고를 지켜냈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이런 식이면 압도적 1위인 도요타도 제칠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도 안 사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계속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그냥 오늘 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앞에 오늘의 그 흐름들이 다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좀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 산다의 의견을 좀 표시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자동차 수출 단가도 정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부분도 좀 나왔고요. 하지만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 6월 달은 조금 부진했다고 나왔지만 7월에 그런 가능성도 현대 기아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자동차주 굉장히 좀 유망하고 사실 앞으로 그 부분들이 상승에 변함이 없지만 오늘 그냥 장에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그냥 자동차 제 의견은 약간 쉬어가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가 오늘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셨는데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좀 쉬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덕호 대표는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죠. 실적이 현대차가 2분기에 꽤 좋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번에 수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고, 물론 이거는 이제 고금리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율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부분까지 시사를 하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수위를 높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제조업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중 하나였던 바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굉장히 강하게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눈을 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인 현대그룹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동안에 이제 좀 발언 수위가 좀 많이 높여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분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자동차 쪽은 내가 기대가 크다. 그런데 정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뭐 현대차를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조차도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뭐 서현이와라든가 코리아 FT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자동차 부품 쪽으로 아예 눈을 돌리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로도 눈을 돌리는 것이 또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자, 이 섹터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갈까요? 조선주는 또 슈퍼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이제 한국이 중국의 조선업계로부터의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미국의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이제 선박 노조 금속협회 노조원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계속 이제 의회에다가 계속 발의를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선박 때문에 미국 내 철강과 선박, 자동차 이쪽 업계가 다 성장을 못한다 이거를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미 상원하원 다 통과를 해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 빼들어왔던 많은 캐파를 한국도 편승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미국은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서 일환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돌아가고 있는 조선소가 올스탑 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 선박 자체가 제조가 되는 선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시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차후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었느냐? 그러면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는 카르텔을 만들고 뭐 경제 질서를 훼손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 뭐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지금 방산 테마가 잘 가고 있죠. 조선 중에서도 방산 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박, 군용 선박을 만드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로 연결해봤는데요. 요즘 또 현대 계열의 조선사들이 조선주 안에서도 또 핵심이 되는 모습이죠. 수주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포인트 계속 이야기 나온 상황인데요. 자,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조선주 우 대표님도 좀 투자 전략 주시죠. 네, 우선 조선주 저도 앞으로 계속 좀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조선주의 상승 기대감 저도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이번에도 계속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그 해상 그 SMR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글로벌 선사로부터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환율 수혜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박 수출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뚜렷한 기대감 또 실적 데이터가 찍히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유지할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뭐 6월 초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하고 있는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불어서 좀 우리 그 조선주의 그 시장의 부분들 좀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계속 52주 신고가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에 접근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보유자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주가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올라가면은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이 슈퍼사이클 기대감 여러 가지 상승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종목들 조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신규 매수를 하셔도 앞으로의 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가 아까 자동차와 조선주는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 제 눈에 또 띄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참 앞뒤가 혼탁하고 한국은 역시 반도체고 이럴 때일수록 악재가 전부 반영된 삼성전자가 괜찮을 거다라고 싶긴 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보이세요? 뭐 당연히 매수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괜찮은 수익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 12일 날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삼성 끝났다 얘기하다가 또 다음 날 월요일 날 되니까 역시 삼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동전 뒤집기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반도체가 지난 12일 날 떨어진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오늘 상승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소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왜 떨어졌고 뭐 SK하이닉스 왜 떨어졌습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가 탑7 그러니까 M7들 다 빠졌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M7에 위치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대형 그러니까 빅테크라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덩치가 큰 빅 기업들이 빠진 겁니다. 왜? 오히려 중소형주였던 러셀 지수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이제 물가 낮아지면 금리 인하하겠네. 금리 인하면 이 기업들 재무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겠네. 그러면 탄력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오히려 탄성이 높은 쪽으로 찾다 보니 대형주를 내려놓고 중소형주로 갈아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금요일 날에 목요일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잠깐 반짝 뛰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만하게 보실 기업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지난 이거래일 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분들은 참 좋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회를 또 매수를 하셔야지 우리가 조정장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는 1%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아직은 강보합권 정도인데요. 이게 수급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 위주로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외국인 따라 삼성 사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멈춰있는 SK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요? 우선 두 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 그동안에도 정말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어제 하루 쉬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탄력성 그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에 좀 강조를 하신다면 그래도 아직 좀 지금 좀 덜 올라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지금 뭐 HBM4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제 반격에 나서는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장을 잡겠다 이런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1% 넘게 상승하는 흐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꾸준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는 조금 탄력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약하지만 SK하이닉스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뭐 둘 다 사면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나에게 수익이 될지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준비한 공략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조금 더 우리에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혜진 대표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은 이 시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풍산, 네.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구리와 방산, 지금 시장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구리와 방산에 대한 호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풍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때 보는 부분들,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 저평가되고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풍산이 지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풍산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정말 최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포탄 만들고 자주포 이런 전차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도 지금 방산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좀 봤을 때 풍산 지금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 조금은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살지 고민되시는 분들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풍산 쪽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는 이제 전력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그런 트리플적인 재료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뭐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 69,200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8,000원, 손절가 65,000원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오늘의 공략주는 K방산의 대표주자죠. 풍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가 오늘 주목하는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혜진 대표님께서 방산의 일종의 보험 같은 종목을 하나 드셨으니 저도 하나 보험 같은 종목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SNS텍입니다. SNS텍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EUV 쪽의 노광장비 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 블랭크 마스크 실적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은 뭐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랭크 마스크 수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는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굴기를 다시 지금 선언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된 수출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전략적 파트너로서는 미국과의 어떤 시장 경제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일본이 90% 이상을 독점했던 시장에서 유일하게 또 SNS텍이 먼저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었고 여기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계속 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 대비했을 때 또 기대할 수 있는 바들이 굉장히 좀 탄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NS텍의 가장 큰 무서운 점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8%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20%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고금리 상태가 무색할 정도로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악재가 SNS텍은 빨리 지금 더 어려워져라. 그래야 우리가 더 투자하겠다라는 야욕을 부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중 목표가는 45,000원 선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2분기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부터 조금 상승세를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구간에서도 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33,000원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공략주는 SN스텍이었습니다.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제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혜진 대표와 김덕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